인생을 70년 넘게 살아온 이들이 전하는 지혜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들이 깨달은 7가지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통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70세를 넘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은 쌓을 수 있지만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동료와의 진솔한 소통,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쌓여서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은 나이가 들어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 관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들과의 만남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 성공도 결국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때마다 즉시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한 통의 안부 전화, 함께 나누는 식사, 어려울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여서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주기만 하는 관계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고 때로는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균형 잡힌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지지만 기존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는 생깁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고 작은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며 판단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성숙함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70세가 넘어서야 진짜 현실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밤새 일해도 불규칙하게 먹어도 운동을 소홀히 해도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정직하게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건강한 70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의 건강 투자는 노후에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운동은 꼭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가벼운 운동이 가끔 하는 격렬한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 활동도 모두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식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슈퍼푸드를 찾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휴식,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이 모두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건강하면 다른 하나도 덩달아 건강해지고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고 미리 관리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손실입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행하자, 나중에 취미를 가져보자, 나중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그때는 이미 많은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에서도 행복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되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현재를 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 자체를 느끼며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 길가의 꽃, 새들의 지저귐, 바람의 소리 등 우리 주변에는 현재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무수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느끼는 연습을 하면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들, 좋았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이 생기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배움의 자료로, 미래는 희망의 근거로 활용하되 삶의 중심은 항상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깨닫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유보다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내려놓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견디고 나면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반대편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할 때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지나온 추억, 배운 지혜 등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경험도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교훈을 주었고 아픔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으며 상실은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5 배움에는 끝이 없다. 성장의 기쁨. 나이가 들면 배우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70대의 활력입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의미 있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배움보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배움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취업이나 승진과 관련이 없어도 그저 재미있고 의미 있어서 하는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빨리 마스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천천히 즐기면서 배웁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하는 배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만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는 경쟁의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성장을 위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배움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거나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의 다른 면을 알아가는 것도 모두 소중한 배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움의 기쁨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6 웃음과 긍정이 약이다. 마음의 치유력. 의학적으로도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70세가 넘은 분들은 이를 몸소 체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별의 아픔 등.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되고 그 웃음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실수는 유머로 넘기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웃음과 긍정의 힘이 크게 발휘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하는 것과 찡그리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또한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단점도 유머의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웃음과 긍정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을 분비시켜 자연적인 진통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심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한 만큼, 사랑받은 만큼의 기록들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퇴색하지만 사랑의 기억과 흔적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한 것, 친구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것,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기록이 됩니다. 특히 조건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위해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우정, 연인 간의 로맨틱한 사랑,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애정,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모두 소중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강력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등이 모두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도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베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줄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의미도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중심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와 포용, 배려가 바탕이 된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사랑스럽게 여기고 함께 늙어가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단점을 미워하고 부족함을 한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불완전한 자신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랑의 기록은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지혜로운 삶을 향하여 70세가 넘어 깨달은 이 7가지 교훈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씩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더 하고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 더 만들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며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를 찾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챙기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고 계속 배우며 성장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산다면 몇 살이 되든 우리는 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봄과 여름만큼 아름답습니다. 각각의 계절이 가진 고유한 매력이 있듯이 인생의 각 단계도 그 나름의 특별한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느 인생의 계절에 있든 그 계절을 온전히 사랑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교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70세가 넘은 가족이나 지인분들로부터 들었던 인생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만의 인생 교훈이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